엿장수 마음대로 정책 시행 일주일 앞두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스트레스 DSR 말입니다. 스트레스 DSR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가상금리를 붙여서 금리를 좀 높이면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40%잖아요. 여기에 맞추려고 하면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그래서 대출을 좀 줄이자는 게 스트레스 DSR을 도입하자는 정책 취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행 일주일 앞두고요. 이거 연기했습니다. 2단계를 연기를 했는데 2024년 9월 1일로 2달 연기했습니다. 2달.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야,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세상에 무슨 일이 있느냐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정부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동산 PF 대출의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정책 지원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게 정책 일주일,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그동안은 자영업자가 나빠지는 걸 몰랐고 부동산 PF 대출이 위험해지는 걸 몰랐다는 뜻인가요? 참 기가 막히네요. 시행 일주일 전에 이게 2달을 연기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시장에 혼란은 의아할까요? 정책은 신뢰가 생명입니다. 그런데 그 정책이 시행 일주일을 앞두고 2달을 연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3단계 시행이 3단계 시행. 3단계 시행은요. 내년 1월 1일에서 내년 7월 1일로 바뀌었어요. 미쳤다 그죠? 제가 봐서는 진짜 정신없는 것 같아요. 정책이라는 게 이렇게 고무줄 정책, 엿장수 마음대로 정책, 그러면 누가 정책을 신뢰하겠습니까? 아마 정책을 신뢰할 사람들이 그만큼 정부에 대한 불만으로 나타날 겁니다. 이게 7월 1일부터 하겠다고 했는데 9월 1일부터 가면 앞으로 2달 동안 더 대출을 많이 받으라는 뜻인가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금리가 높아지잖아요. 그러면 원리금 갚는 게 더 많아지겠죠. 원리금 갚는 게 내가 버는 것 중에 40%까지만 원리금을 갚아라. 40% 넘어서는 안 된다. 이게 DSR입니다. 스트레스 DSR은 여기다가 금리, 실제 금리에서 가상금리를 붙인다는 거거든요. 실제 가상금리를 붙여보니까 한 1.5% 정도 됩니다. 가상금리가. 가상금리가 1.5% 정도 되는데 1단계에서는 25%만 붙이고요. 2단계에서는요. 50%더 올리고요. 3단계에서는 100% 다 해서 결국 말입니다. 1.5%를 가상금리를 붙이겠다. 이게 지금까지 정책의 기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책의 기본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니까 시장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워합니다. 뭐 정책이 이 모양이야. 뭐 우리가 시장이 대한민국이 뭐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선진국의 정책이 이렇다. 이런 얘기까지 계속 튀어나오고 있고요. 시장의 혼란이 굉장히 커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 알다시피 스트레스 DSR을 7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까 대출이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지금 2023년 대비해서 5대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2.2% 6월 20일까지 늘었거든요. 15조 2천억 원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2달이 더 밀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2달이 더 밀려가면. 야, 그러면 여러분 가계대출은 저는 천정부지로 올라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계대출을 왜 빌렸느냐가 문제잖아요. 가계대출을 왜 빌렸을까요? 대부분 집을 사자고 빌린 거예요. 대부분 집을 사자고 빌리니까 집값이 계속 올라가자. 13주 연속 올라갔습니다.
13주 연속. 저는 이거 있잖아요. 스트레스 DSR을 2달 연기한 것이 집값에 불을 질렀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야, 이렇게 되면 집값을 제가 그동안 말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급등이나 급락은 없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거 이렇게 되면 모를 것 같아요. 예, 급등이나 급락은 없을지 모르지만 상당폭 올라갈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상당폭. 야, 이거 여러분 제가 생각해서는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부의 정책 실수 내지는 정책 실패가 아파트 값에 뭐 급등 아니면 상승 충분히 더 많이 끌어낼 수 있는 요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문재인 정부 때보다 넘어섰다고. 지금 사상 최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2024년 5월 기준으로 보면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 금액이 11억 7,631만 원입니다. 문재인 정부 때 가장 높았을 때가 2022년 4월에 11억 5,778만 원이었거든요. 이거를 넘어선 거예요. 그러면 지금 대출을 더 해준다. 스트레스 DSR을 2달 연기했다. 게다가 3단계는 6개월 연기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시장에 신호를 잘못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부동산 시장 진짜 경계감이 아닙니다. 이것은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말입니다. 똘똘한 한 채 중심으로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이게 다 오르는 건 아닙니다. 수도권도 다 오르는 건 아니고요. 똘똘한 한 채 중심. 뭐 똘똘한 한 채라는 게 기본적으로 강남 이러면 똘똘한 한 채고요. 또 지방으로 내려가면 역세권 대단지 이게 똘똘한 한 채거든요. 근데 똘똘한 한 채를 중심으로 결국은 이렇게 되면 야 이게 많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이게 정책의 실패는 가격의 폭등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절대 폭등은 없다. 폭락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상황이 많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실패를 가져오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게 말입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인허가가 줄고 착공이 줄고 있는 상태에서 대출까지 많이 해준다? 그러면 집값은요. 공급이 줄어드는데 수요는 많아지는 것. 대출까지 많이 해주면 당연히 집값의 어떤 상승 저는 몰고 올 수 있다고 봅니다. 그만큼 시장에 굉장히 불안한 어떤 감이 지금 시장을 덮고 있다. 저는 이렇게 해도 지금 시장은 분명히 틀린 얘기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시장에 약간 불안한 기운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강한 불안한 기운 좀 감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약간씩 말입니다. 한 번 더 우리가 앞으로도 제가 추적해서 계속 보겠지만 집값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